오늘은 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시목의 핸드폰에는 지검장, 부장, 검사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진의 이름에는 한여진 경감님이라는 님이라는 호칭이 붙는데요. 시목에게는 여진이 어느 정도 소중한 사람인 것 같네요. 이현재는 최빛의 신원 조회서를 들여다보는 씬에서 허인구라는 최빛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일 상사는 2014년 5월부터 에너지 차량 장치 ESS 관련 업무 제휴를 맺은 상태이다. 즉 최빛의 남편은 업무 제휴를 맺은 상태이며 박광수 변호사 살인사건 후 남양주 경찰서장에서 정보과장으로 승진했다는 내용이 이미 사화에서 나왔듯이 조회서에서 나온 내용들과 한꺼번에 연결되는 실마리가 나오죠. 또한 이성재와 이윤범의 뒤를 봐준 것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설마 시즌1 창크나이트처럼 내부 잠입이라고 나오진 않겠죠? 현재까지 비숲의 진행 패턴으로 봤을 때 검찰과 경찰의 뒷모습 혹은 비리를 여러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이 우리를 궁지에 몰려고 꾸민 거면 이번에는 경찰이 수사를 숨기려는 모습과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려는 모습들을 보였죠. 송경사 죽음도 검사 실종도 경찰하고 무관하다는 걸 입증해와. 다음 화에서는 검찰의 뒷모습을 비칠 것이며 실마리가 점차 비춰질 것으로 보이죠. 너 무슨 백 있냐? 있으면 말해. 서로 뭘 밟지 말아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제가 서동재가 죽는다는 뇌피셜과 자작극이라는 뇌피셜을 과거에 언급했듯이 죽지 않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사에 사망설에 대한 떡밥이 뿌려졌었는데요. 우태하에게 저에게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전부 제가 가져갑니다. 야 아무리 너라도 그렇게 간 것까지 똑같이 말아야지. 근데 그런 건 정말 두 번 다시는. 시목이와 대화 중 혹시 내가 죽게 된다면 이렇게 보니까 송경사라는 사람 꼭 누구 같지 않냐? 아니다. 야 아무리 너라도 그렇게 간 것까지 똑같이 말아야지. 근데 그런 건 정말 두 번 다시는 세 번인가. 이현재에겐 나중에 이창준을 만나게 된다면 많이 혼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창준 검사장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는데 하나도 못 지키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 다음에 뵈면 저한테 역정 내실 것 같아서. 이미 본인이 당할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대사들과 오늘 동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깊이 관여가 되어 있으며 텍스트 예고를 본다면 본격적으로 시목과의 공조가 진행되지만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조롱하기라도 하듯 범인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라는 글귀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겠죠. 이것으로 보아 자신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 방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작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납치되어 있는 장소를 밝기 조절을 했을 때 보이는 것은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보이는데요. 이것으로 봤을 때 가정집으로 비춰지죠. 그렇다면 범행에 등장하는 봉은대로 때리는 모습이나 피가 튀기는 박스의 이름이 모딕스 A, 이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더니 피아노 건반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범인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동재 와이프? 그 검사 부인이라 강심장인가. 분명 와이프는 아는 눈치라는 언급을 한 뒤 이렇게 대놓고 와이프다? 남편이 없어졌다는데 그 아들 걱정이 먼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그 아들 걱정만 한다지만 그러기엔 동기도 상황도 좀 아니죠. 석연치 않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그것도 아니라면 가정집으로 옮겨서 저렇게 감금을 한다? 누군가가 와이프와 모종의 거래로 저렇게 납치를 한다? 그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맨날 보따리를 쌌다 풀렀다. 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언급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목이와 동재와의 대화에서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검사들의 시스템에 대해 시목이와 얘기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와이프와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와이프의 동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동재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는 것을 곁에서 듣는 시목의 모습에 눈이 다시 갔습니다. 우태하에게 차근차근 사건이 있을 때 동재와 왜 만나려고 했는지 상황을 묻는 시목이었는데요. 둘의 대화를 본다면 태동아 이게 뭐야? 옆집 개가 없어져도 이거보다 놀라. 미리 알고 있지 않았으면 사람이 어떻게 이래? 둘이 짰냐? 시목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너 지금 의정부지검으로 가. 왜 제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까요? 자작극이라고 하기에는 전개에 있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정황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시목의 이 말 또한 저에게는 또 하나의 뒷받침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의정부 지검 일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는데요. 부장님께서도 대검에서는 직접 수사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화에서도 다룬 자작극이라는 뇌피셜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납치된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코 옆에 있는 점의 위치가 이상했었거든요. 제가 사실 동제를 사모 이게 피치를 하기 위해 분장을 해서 남은 자국이 아니라면 왜 점이 생겼으며 얼굴형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납치된 사람의 넥타이를 풀어줬다? 제가 자작극이라는 상황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너무 이쪽으로만 본다는 생각에 긴가민가 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 시목이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수사권을 갖출 상황과 여진과의 공조가 가능하며 그래서 수사과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내 자리 아직 있습니다. 이 말처럼 과거 함께 사건을 다뤘던 사람들과 공조할 수 있게 된 계기이지 않을까요? 현직 경찰이 검사 한 명을 내사하다가 실종됐다. 검사를 압색해야겠다고 경찰이 수색영장을 내달라고 하면 지금 정황만으로 재미있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려요.